안녕하세요. 서학개미 투자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뭐랄까 한때는 큰 기대를 모았지만 지금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전기차 회사 하나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린파워 모터 컴퍼니인데요. 주가가 무려 80%나 폭락한 지금 과연 이 기업이 엄청난 저가 매수의 기회일지 아니면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가치 함정일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이 회사의 주가가 80% 이상 폭락했다는 건데요.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 같은 투자자들한테는 그래서 딱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미래의 승자가 될 회사를 이 엄청난 할인가에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까? 아니면 심각한 문제에 빠진 회사가 보내는 제발 도망가 하는 위험 신호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오늘 우리의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그린파워라는 회사가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이 복잡하고 경쟁 치열한 전기차 시장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 정체성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그린파워는요, 우리가 흔히 아는 테슬라처럼 모든 사람을 위한 승용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거대한 싸움은 아주 영리하게 피하고 있어요. 이 회사의 전략은 뭐냐면 B2B, 그러니까 기업이나 정부기관 같은 특정 고객에게만 집중하는 겁니다. 특히 전기 스쿨버스나 상업용 배송 트럭 같은 아주 구체적이고 좁은 틈새 시장을 파고드는 전략을 쓰고 있죠. 캐나다 회사이긴 한데 주력 무대는 미국 시장이라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에 투자해야 한다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보고 그러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이른바 강세론, 이 기업이 가진 잠재적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린파워가 가진 가장 큰 무기는 바로 EV스타라고 하는 모듈형 플랫폼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생각해보세요. 하나의 기본 뼈대를 가지고 옷만 갈아입히듯이 스쿨버스도 만들고 배송 트럭도 만들고 셔틀밴도 만들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작은 회사가 연구개발 비용은 확 아끼면서도 다양한 고객들의 요구에 아주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인 셈이죠. 특히 저기 보이는 비스트, 스쿨버스는 현재 미국 정부가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 친환경 정책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그린파워의 핵심 전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부 정책의 올라타기라고 할 수 있어요. 자체 기술력만으로 이 험난한 시장을 뚫는 게 아니라 전기차로 바꾸라고 돈을 막 뿌려주는 정부의 정책이라는 파도를 아주 영리하게 이용하는 거죠. 이 전략만 제대로 먹혀 들어간다면 회사는 정말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전략이 그냥 그럴 것이다 하는 희망사항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최근에 뉴멕시코주와 $500만, 우리 돈으로 60억 원이 헐쩍 넘는 대규모 스쿨버스 계약을 실제로 체결했다는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한 신호입니다. 아, 이 회사 전략이 진짜 돈이 되는구나 라는 걸 시장에 증명한 거니까요. 강세론자들은 이번 계약이 앞으로 터져나올 더 큰 계약들의 신호탄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장밋빛 전망을 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동전의 다른 면을 볼 시간이거든요. 앞서 본 그런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아주 심각한 재무적 리스크, 즉 약세론의 근거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죠.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2024년에 $3,900만 넘었던 매출이 불과 1년 만에 $1,900만 수준으로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감소율이 무려 49.5%예요. 정말 충격적인 수치죠. 이 그래프 하나만 봐도 이 회사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역풍을 맞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그냥 일시적인 부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차량 판매 대수를 보세요. 222대 팔다가 84대 팔았어요. 이건 뭐 3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회사는 계속 돈을 까먹으면서 적자만 쌓고 있고요. 심지어 그 적자를 뭘로 메우고 있냐? 바로 빚, 대출로 메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 결국 회사가 돈이 없어서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가진 주식의 가치는 희석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같은 주주들한테는 이게 가장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이런 심각한 재무적인 어려움은 결국 현재 이 회사가 직면한 가장 크고 또 가장 시급한 위협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세계 최대 주식시장인 미국 나스닥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상장 폐지 리스크입니다. 네,
2025년 8월 29일 그린파워는 나스닥으로부터 공식적인 결정서안, 그러니까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주가가 나스닥 상장 유지 조건인 주당 1달러 밑에서 너무 오랫동안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냥 경고 수준이 아니라 회사의 생존 자체가 걸린 아주 중대한 순간이라고 봐야 합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상황이 정말 빠르게 악화됐습니다.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7월에 가장 중요한 연례 보고서 제출이 늦어진다고 발표합니다. 이건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혹시 회사 내부에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하는 불신을 심어주는 아주 안 좋은 신호였죠. 다급해진 회사는 8월에 주가를 억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10대1 주식 병합이라는 사실상 고육지책을 쓰지만 결국 나스닥의 상장 폐지 경고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건 회사가 명백한 위기관리 모드에 들어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정보들을 종합해 볼 시간입니다. 투자자로서 우리는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 희망적인 강세론과 암울한 약세론 사이에서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지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이 근본적인 충돌, 이 딜레마로 귀결됩니다. 한쪽에는 스쿨버스라는 확실한 틈새 시장과 정부 정책이라는 강력한 순풍을 등에 업은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재무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고 당장 주식시장에서 퇴출될지도 모르는 실존적인 위기에 처한 사업체가 있는 거죠. 이 양극단의 모습을 모두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에게 남은 궁극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그린파워가 가진 저 틈새 시장에서의 잠재력과 정부 계약이라는 무기가 너무 늦기 전에, 즉 상장 폐지되거나 회사가 더 어려워지기 전에 이 끔찍한 재무적 하락세를 되돌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의 투자 결정은 결국 이 질문에 대한 스스로의 답에 달려 있습니다. 과연 이 회사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 정말 신중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결국 모든 투자는 확률과 리스크 관리의 싸움이죠. 오늘 살펴본 그린파워는 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양극단을 모두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신중한 투자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